이 사연은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교통사고로 남편 기억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매일 사랑 고백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기억을 잃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요? 1992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예심 씨 26살. 하얀 드레스도 반지도 축복도 없었습니다. 구청 창구에서 서류 한 장으로 끝난 결혼. 조한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29살이었던 그는 이미 지쳐 보였어요. 애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자신만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애심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결혼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할 걸까? 신혼여행은 없었어요. 한수가 치킨집 장사가 바쁘다고 했거든요. 대신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으로 대신했죠. 첫 집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겨울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여름엔 벌레가 기어 나왔어요. 애심은 매일 계단 아래 공동 수도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수는 그때도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곧 좋은 데로 이사 간다. 그 조금만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어느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심이 임신 3개월 때였어요. 치킨집이 망했습니다. 한수는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 소리쳤어요. 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내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데. 애심은 임신 중이라 메스꺼웠는데도 남편을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딸 미소가 태어났을 때도 한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사업 미팅이 있다고 했거든요. 애심은 혼자 진통을 견뎠습니다. 아이 이름도 애심이 지었어요. 미소. 웃으며 살라고. 자신이 못한 걸 딸은 하라고. 한수는 그 후로도 사업을 계속 바꿨습니다. 음식점, 옷가게, PC방, 부동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문제는 성격이었습니다. 잘 될 때는 하늘을 찌를 듯 의기양양했다가 조금만 안 되면 남 탓부터 했거든요. 손님이 까다롭다. 동업자가 나쁘다. 경기가 안 좋다. 항상 누군가의 탓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애심이 뒤처리를 했습니다. 빚 정리하고 임대료 밀린 것 갚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미소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한수가 또 망했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 빚까지 생겼죠. 애심은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빚 갚으려면 자신이 일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부터 애심은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김밥 5줄 만들어서 파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날은 한 줄도 못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한수는 그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장사가 원래 그런 거야. 인내심이 필요해. 마치 자신이 장사 전문가인 것처럼 말이에요. 애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쌌어요. 손가락이 저리고 허리가 아파도 계속했죠. 한 달 후 드디어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였어요. 아주머니, 김밥 맛있어요. 내일도 올게요. 애심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김밥에서 시작해서 반찬까지 늘려갔어요. 미소가 중학교 갈 때쯤엔 작은 반찬 가게까지 차릴 수 있었죠. 하지만 한수는 여전했습니다. 아내가 버는 돈으로 또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정보야. 이 친구가 하는 건 다 된다니깐. 애심은 거절했습니다. 처음으로. 안 돼요. 이건 미소 대학 등록금이에요. 한수가 화를 냈어요. 내가 언제 미소한테 잘못한 게 있어?
아빠 믿으라고 해. 하지만 애심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한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고 매일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죠. 술 냄새와 함께 다른 냄새도 났습니다. 애심은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따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미소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였습니다. 한수가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겠다고 했거든요. 애심은 그날 밤 처음으로 한수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미소는 어떡하고? 한수는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당신도 이제 혼자 잘 살잖아. 반찬 가게도 있고. 애심은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수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 그 여자가 한수의 빚을 알고 떠났거든요. 애심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받아줬습니다. 미소 때문에,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무서워서. 그 후로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한수는 간헐적으로 일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까다로워졌거든요. 애심은 반찬 가게와 함께 파출부 일도 시작했습니다. 새벽엔 반찬 만들고 오후엔 청소하러 다녔어요. 일요일에도 쉬지 못했어요. 그날은 일주일치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야 했거든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어깨도 결렸고 허리는 항상 쑤셨어요.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도 많이 샜습니다. 예전엔 예뻤는데. 한수와 처음 만났을 때 애심은 22살이었어요. 동네에서 예쁘기로 소문난 처녀였죠. 한수도 그때는 멋있었습니다. 키 크고 웃는 모습도 매력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죠.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한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애심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지금 한수는 달랐어요. 뱃살 나온 채로 소파에 누워 TV만 봤죠. 리모컨 들고 채널만 돌리면서. 그러다 문득 애심에게 말했어요. 내가 한때 잘 나갔지. 사업도 꽤 했고. 하지만 손에 든 건 리모컨뿐이었어요. 반찬값은 아내가, 카드값도 아내가 냈죠. 5년 전 일이었습니다. 금은방 앞을 지나다가 애심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쇼윈도의 반지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리 비싸지도 않은 소박한 반지였어요. 다른 부부들은 다 끼고 있는 그런 반지. 결혼 반지 말이에요. 애심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오랜 세월 맨손으로 살았던 자신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조한수가 그걸 눈치챘죠. 뭘 그렇게 봐? 애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한수는 이미 알았죠. 그런 건 허영이야. 나중에 진짜로 알게. 언제요? 애심이 청무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여유 생기면. 그 진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수에게는 항상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 투자가 성공하면, 다음 사업이 잘 되면. 항상 다음이었어요. 애심은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결혼 반지 하나 없이 살아온 세월. 이게 정말 결혼인지. 미용실에서도 그랬어요. 다른 아줌마들은 반지 끼고 머리하는데 애심만 혼자 맨손이었죠. 새로 산 반지 자랑하는 소리, 남편이 기념일에 바꿔줬다는 소리. 애심은 그냥 듣기만 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였죠. 딸 미소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청혼 받았어? 미소는 그때 26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혼 준비를 하던 때였죠. 애심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엔 오랜 세월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는 딴청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유행이 아니었어. 미소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프로포즈는? 사랑한다는 말도? 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쇼 같은 건 뭐 하러 해.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거지. 미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엄마 표정을 봤거든요. 그날 밤 미소는 엄마 방에 찾아갔습니다. 엄마, 내 남자친구는 매일 사랑한다고 해. 엄마는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애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죠.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그런 말들. 왜 참고 살아, 엄마? 애심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한국 여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참고, 견디고, 포기하면서. 그날 밤 한수가 또 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해. 통장 꺼내봐. 애심의 통장엔 그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미소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죠. 애심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진짜 나 생각 안 해? 오랜 세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꿈이 있었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나도 한 번은 사랑받고 싶었어. 통장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한수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또 시작이야? 그 말에 애심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아내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애심은 그날 밤 가방을 쌌어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통장을 넣고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소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딸을 두고 어떻게 가나. 그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애심은 여느 때처럼 반찬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집까지 다녀와서 시장 계단을 내려오는 길이었죠. 그날따라 몸이 무거웠어요. 며칠 전부터 제대로 잠도 못 잤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스트레스로 몸무게도 5kg나 빠졌어요. 어지럽고 다리에 힘도 없었죠. 오래된 운동화가 젖은 계단에 미끄러졌습니다. 애심은 그대로 굴러떨어졌어요. 뒤통수를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몰려들었어요. 피가 많이 났거든요. 119에 신고하고 한수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애심은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한수는 2시간 후에야 병원에 도착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후유증이죠? 기억장애입니다. 특히 감정과 관련된 기억들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죠. 뇌의 해마와 편도체 부분이 손상됐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기능은 유지되지만 특정 사람에 대한 감정적 기억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관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애심은 일주일 후에 깨어났습니다. 딸을 알아봤어요. 자신의 이름도 반찬 가게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조한수를 보며 물었죠. 실례합니다만 어떤 분이세요? 한수는 당황했어요. 저는 당신 남편입니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이요.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의사가 애심에게 설명했어요. 감정적 기억 상실증. 특정인에 대한 감정과 관계성 기억이 선택적으로 사라진 거라고.
애심은 한수를 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걱정하셨나 봐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한수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애심은 집 구조는 기억했는데 한수와의 추억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희 결혼 사진은 어디 있나요? 한수가 구청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네. 그때는 간소하게 했어요. 애심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소박하게 하셨네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하던데. 한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한수는 처음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리. 라면도 끓여본 적이 없었거든요. 국을 끓였는데 너무 짰어요. 밥도 태웠고 계란 후라이는 새까맸죠. 애심은 말없이 그 음식을 먹었어요. 맛없다는 표정도 짓지 않고. 맛이 어떠세요? 괜찮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하지만 거의 못 먹었어요. 한수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 우는 거였어요. 이제서야 알았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다음 날 아침 애심은 평소처럼 반찬 준비를 했어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몸을 아껴야 해요. 좀 쉬어요. 애심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이래야죠. 그러다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하세요? 한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 무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한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50대 후반이라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마침내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야간 경비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애심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당연한 거죠. 애심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분이시네요. 그 말에 한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니까. 어느 날 애심이 텃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어요. 한수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애심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말 진심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애심은 당황했어요. 결혼한 사이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한수는 말했어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해요.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새롭게 사랑하고 싶어요. 애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다정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한수는 매일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차를 끓여주면서, 꽃을 사다 주면서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오랜 세월 만에 처음 하는 일들이었죠. 애심은 그런 한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 왜 이러실까?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한수는 그때부터 더욱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애심의 차를 끓여줬어요. 물 끓는 시간도 재고 찻잎 양도 신경 썼죠. 빨래도 개켜줬고 청소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애심은 그런 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다정한 남편분이시네요. 한수는 씁쓸했어요. 이제야 다정해졌으니까. 어느 날 딸 미소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옛 앨범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여기 이 사람 혹시 기억나? 젊은 시절 한수의 모습이었어요. 애심은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분, 나를 많이 슬프게 했던 것 같아. 감정은 기억보다 정확했습니다. 미소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의 감정만은 그대로였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한수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20년 전에 샀다가 되팔았던 반지를 찾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없었죠. 진짜로 팔아버렸으니까. 한수는 그날부터 반지를 다시 사러 다녔어요. 금은방마다 들러서 예쁜 반지를 골랐죠. 금은방 사장이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하세요. 아니요.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못 해준 게 있어서요. 한수에겐 정말 첫 선물 같았어요. 결혼 후 처음이니까. 어느 고요한 아침 둘이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죄송해요. 애심이 물었어요. 저희가 그런 사이였나요? 한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일 말하려고 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애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시네요. 한수는 매일 새로운 말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당신이 있어서 집이 따뜻해요. 애심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상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기억은 없지만 감정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한수가 웃으면 따라 웃게 되고 한수가 슬퍼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수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반지였어요.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 애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왜 주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못 해드린 게 있어서요. 애심은 그 반지를 받았어요. 손가락에 끼워보니 딱 맞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애심은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은데. 한수는 요리도 점점 늘었어요. 처음엔 계속 태우고 짜게 했는데 이제는 제법 먹을 만했죠. 애심이 칭찬했습니다. 요리 솜씨가 늘으셨네요. 한수는 기뻤어요. 결혼 후 처음 아내에게 칭찬받는 거였거든요. 어느 날 애심이 몸이 아팠어요. 감기 기운이 있었죠. 한수는 하루 종일 간병했습니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마에 찬 수건도 올려줬어요. 애심은 그런 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다정하세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해요. 한수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정말이었어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거든요. 미소도 부모님의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엄마, 아빠가 완전히 달라졌어. 애심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전에는 엄마한테 관심도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매일 챙기고. 애심은 상상해 봤어요. 예전 자신이 어떻게 살았을지. 미소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많이 외로워했어.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보여. 정말 그랬어요. 애심은 지금이 행복했거든요. 기억은 없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한수의 사랑 표현도 새로웠어요. 어느 저녁 둘이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한수가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로. 애심도 멈춰 섰어요. 저도 좋아해요.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어요. 한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후 처음 듣는 사랑 고백이었거든요. 그날 밤 한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 세월 만에 처음 쓰는 일기. 오늘 아내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애심도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살아온 세월이 어땠을까?
지금처럼 행복했을까? 하지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좋았으니까. 그 후로도 한수는 매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당신 덕분에 하루가 행복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줘서. 애심은 그런 말들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좋아했죠. 어느 날 애심이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다정했어요? 한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최근부터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당신이 기억을 잃고 나서부터. 애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네. 평생 그럴 거예요. 한수는 진심이었어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살 수 없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집 분위기 정말 좋다. 애심이 물었어요. 예전엔 어땠는데? 미소가 한수를 보더니 말했어요. 예전엔 좀 삭막했어. 대화도 별로 없고. 애심은 신기해했어요. 그랬나요? 지금은 매일 대화하는데. 한수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무엇을 배우셨어요? 사랑 표현하는 법을요. 애심은 미소를 지었어요. 부끄러웠는데 매일 들으니 기분 좋네요. 그날 밤 한수는 또 일기를 썼어요. 아내가 내 사랑 표현을 좋아한다고 했다. 예전부터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접어두기로 했어요.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 한수가 애심에게 말했습니다. 벚꽃 보러 갈까요? 좋아요. 둘이 함께 벚꽃길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 애심이 말했습니다. 꽃이 예뻐요. 꽃보다 당신이 더 예뻐요. 한수의 말에 애심은 웃었어요. 입담도 늘으셨네요. 오랜 세월 만에 처음 하는 데이트 같았어요. 그날 사진도 많이 찍었죠. 예전엔 한 번도 안 했던 일. 벤치에 앉아서 애심이 물었습니다. 우리 행복하죠? 네. 정말 행복해요. 한수는 진심이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애심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밤 둘 다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한수는 더위에 지친 애심을 위해 에어컨을 틀어주고 시원한 음료도 만들어줬어요. 애심이 말했습니다. 정말 세심하세요. 당신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수를 보며 애심은 생각했어요. 이 사랑.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느 날 애심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을 되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수는 당황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요. 예전 기억이 돌아오면? 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지금의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하지만 한수는 불안했어요. 예전 기억이 돌아오면 애심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하지만 애심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설령 기억이 돌아와도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그 말에 한수는 안심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드는 계절. 1년이 지났습니다. 애심이 사고를 당한 지. 애심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매일 사랑받고 매일 웃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애심이 자주 피곤해했어요. 괜찮아요.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애심은 그렇게 말했지만 한수는 불안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유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보내세요. 한수는 그날부터 더욱 애심에게 매달렸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매일 더 간절하게. 애심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사랑받아서 정말 행복해요. 그 말 속에는 이별의 예감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애심이 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마감이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해보세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